이제 세계사 이제 진행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독일이 동부전선에서의 전투를 그 종결시키고 그쵸? 서부 전선에 전력을 집중하게 되는 과정을 봤었죠. 그쵸? 네. 그래서 굉장히 허술한 뭐 이렇게 전보 얘기 나오고 그래가지고 포위 우회 기동전을 펼쳐가지고 완전히 그쵸? 대패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뭐 레닌 같은 사람도 보내가지고 그쵸? 혁명에다가 불을 질러서 빨리 그 전선에서 이탈하게 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양면 전쟁이라고 하는 최대 위협에서 벗어나는 데는 성공했다라는 얘기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쵸? 네. 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비등비등해지기는 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영국이 해상 봉쇄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극도의 물자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군복도 없어가지고 전사자의 군복을 벗겨가지고 세탁을 해서 이름표를 다시 박아서 주는 그 정도의 극도의 물자 부족.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찾아봤는데 어느 정도였냐면은 얘네들은 주식이 빵이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 밀가루가 없어가지고 밀에다가 뭐 나뭇가루였나? 아, 뭐 이런 걸 타가지고 밀의 함량을 낮추는 그러한 빵을 만들어 먹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뭐 입는 것뿐만이 아니라 먹는 것조차도 그렇게 해야 될 만큼. 그러니 뭐 다른 부분들은 어떻겠어요, 그렇죠? 뭐 폭탄 만드는 데 쓰는 원료들 뭐 이런 거 어디서 조달할 것이며, 네. 그러니까 그 독일이 어쨌든 동부 전선의 위협을 제거하고 나서 그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 왔지만 가장 이제 위협이 뭐냐? 영국의 해상 봉쇄를 하면서 영국은 근데 해상을 통해서 보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연합국에서는 보급이 이루어지면서 장기전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체력이 있는데 동맹국은 어때요? 영국의 해상 봉쇄로 인해서 그 막대한 전쟁 물자가 내부 안에서만 조달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온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때요? 물, 자원이 줄죠. 물자 부족에 의해서 전세가 점점점 전황이 악화되는 것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 더 급한 쪽이 어디예요? 연합국이 아니라 동맹국 쪽, 독일 쪽이 되는 거죠. 그쵸? 이러한 형국을 하여간 뭔가를 통해서 뒤집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예. 그 뒤집는 것의 핵심은 뭐예요? 영국의 해상 봉쇄를 풀어야겠다라는 거죠. 그쵸?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독일이 꺼내든 카드가 뭐냐면은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라고 하는 거를 어,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때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드디어 잠수함이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아, 예, 잠수함이. 잠수함이 뭐예요? 물 밑으로 잠수해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게 여러분들 그 보시면 알겠지만 물 밑에 뭐가 있으면은 물 위에서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죠. 그쵸? 네. 그러니까 특히 배는 또 높은 데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선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 잠수함이 물 밑으로 잠수를 해가지고 접근을 한다. 아니면 그 밑에 있는 잠수함이 어뢰를 쏜다. 이러면은 일반 함선에서는 제대로 대응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어려운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착안을 해가지고 영국도 만들었지만 독일에서 유보트라고 얘기를 해요. 유보트라고 하는 잠수함을 개발을 해서 전선에 투입을 합니다. 아, 그래서 뭐 해상 봉쇄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통해서 그 일반적인 해군 전력을 가지고는 우리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영국이 워낙 강력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이 잠수함이라고 하는 신무기를 투입을 해서 이 그 전황을 이 불리한 전황이죠. 해상 봉쇄를 풀어보자 라고 하는 차원에서 시행된 게 무제한 잠수 작전이에요. 아, 그러면은 잠수함을 가지고 영국 군함
공격한 거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럼, 그럼 뭘 공격? 예, 왜냐면요. 군함을 공격하기에는 일단 잠수함의 숫자가 터없이 적어요. 예. 그리고 이 당시 잠수함은 초기 모델이에요. 극초기 모델. 아직 포스라고. 예. 극초기 모델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잠수를 했다가도 뭐예요? 한나절 지나면 올라와야 돼요. 왜요? 그 뭐 산소 공급받고 뭐 등등등 일로 해서 잠수를 했다가도 한나절 지나면 반드시 올라와야만 되는 요런 잠수함입니다. 그리고 무겁게도 못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군함에 공격받으면은 그냥 바로 꼬로록이에요. 그러니까 예, 어떤 용도냐면은 이제 그 몰래 몰래 접근을 해가지고 이제 뭐 기습 공격하고 후퇴하고 요 정도지. 전에 그 영국의 그 거대한 해상 군함 전력을 이것으로 다 싹쓸이 해가지고 봉쇄를 푼다. 이게 가능한 수준은 아니었던 거예요, 기술적으로. 그러면은 잠수함을 가지고 어떻게 봉쇄를 푸느냐라는 거죠, 그쵸? 의문이 네. 들잖아요. 그러니까 뭘 공격하느냐? 상선을 공격한다는 뜻이. 그럼 자원을 끊겠다는 말인가요? 예, 그러니까 상선을 공격을 해가지고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섬나라잖아요. 그쵸? 네. 끊임없이 자원이 들어오고 공급이 돼야 되는 건데 오히려 뭐예요? 어떻게 보면 역봉쇄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무제한 잠수함 작전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해상 봉쇄를 당해가지고 지금 극도로 괴롭고 힘들잖아요. 근데 쟤네들은 바다 막 오가면서 왜냐면은 그 막대한 해상 전력이 있으니까 염려하지 않고 바다 다니면서 보급하고 이러니까 뭐요? 우리가 잠수함이라고 하는 비대칭 전력, 얘네들은 그 전력하고 싸울 수는 없지만 몰래 숨어 들어가서 공격하고 도망하고 이런 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영국으로 들어가는 물자를 나르는 상선들만 이렇게 톡톡 치고 빠지면 어떻다는 거예요? 오히려 영국도 봉쇄되는 효과가 올 거라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양쪽이 다 봉쇄되는 현상이 오게 되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적 불리함이죠. 그쵸? 그러한 네. 것들을 무마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게 무제한 잠수함 작전인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영국 해군을 무력화시키겠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네. 우리가 지금 보급이 너무 후달려서 자체적으로 고사하게 생겼으니까 상대방도 같은 조건을 만들어서 이 전쟁이 일방적으로 기울지 않게 만들겠다라는 뜻에서 시행한 게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 되는 거예요. 아, 근데 문제는 뭐냐? 네. 이 당시 암묵적으로 싸움은 뭐예요? 군과 군사들끼리. 네, 군과 군의 싸움이죠. 그쵸? 아, 민간인을 건드는군요. 그쵸. 예. 영국으로 드나드는 물자들이 대부분이 다 민간 상선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게 군수품으로 나중에 쓰인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민간 상선입니다. 아, 예, 네. 그런데 우리가 역봉쇄를 하는 측면에서 그러면 뭘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민간 상선을 공격해야 된다는 뜻인데 이게 이제 영국 배만 그렇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영국과 교역하는 나라가 한두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쵸? 네. 예, 그 나라의 민간 상선을 공격할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뭐가 걸려드냐면은 미국의 상선이 걸려드는 거예요. 아, 잘못 건드렸네. 잘못 건드리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는 미국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었냐면은 미국은 직접적인 참전을 꺼립니다. 기본적으로. 왜요? 여기는 우리 저번에 멀로 선언 봤었죠. 그쵸? 그래서 네. 태평양하고 그 저기 그 카리브해 그다음에 남아메리카 여기까지 우리 패권을 인정해 주면은 대서양 건너편은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거기는 서구 열강 니네들의 그 구역이니까 우리는 관여하지 않겠다. 이게 기본 노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도 미국은 굳이 참전하고 싶지 않아 하는 요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네. 해서 무작정 그냥 손 놓을 수는 없고, 왜냐하면 영국하고 우방이니까 그냥 이런 민간 상선들을 통해서 물자를 대규모로 지원해주는 정도의 역할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예, 그리고 그런 물자 지원을 받아서 연합국 쪽에서는 이제 보급에서의 우위로 그냥 시간이 가면은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말려 죽일 수 있는 형국을 구축해 놓고 이제는 이제 계속 소모전을 벌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독일 쪽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국 쪽으로 물자를 싣고 오는 민간 상선을 공격한 상선까지도 이제는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잠수함 이때는 뭐 탐지 기술 이런 것도 없었고 아, 그러니까 물에 이렇게 슉 들어가가지고 민간 상선 아무런 그 방비도 없는 애를 갑자기 위에서 슉 올라와가지고 어뢰를 쏘든지 포로 공격하고 나서 다시 가라앉아서 도망가면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아, 요런 상황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작전을 시행하니까 영국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영국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이러다가 진짜 우리도 지금 쌓아놓은 식량이 그러니까 전쟁 중인데도 한 6주분밖에 안 남은 것 같다. 아,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니? 무제한 잠수 작전이 시행되니까 이제 그 들어오는 게 뚝 끊기니까 있는 거 가지고 그럼 버틸 수 있는 저기 그 시간이 어떻게 되냐라고 했더니 6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럼 6주 안에 우리가 이 전쟁을 끝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아, 이 네. 팽팽하게 고착화되어 있는 전선을 뚫고 들어가서 6주 안에 이걸 어떻게 끝내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영국 입장에서도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국에서 이제 또 골머리를 앓는 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또 돌파구를 찾아내요. 아, 예, 찾아냅니다. 예, 이제 그게 뭐냐면은 예, 민간 상선들 혼자 다니지 말고 떼거지로 뭉쳐라. 떼거지로 뭉치고 그 떼거지로 뭉친 대상선단을 영국 군함들이 호송을 한다. 이걸로 바꿔버려. 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막 따로따로 다니면서 자유롭게 다니게 할 때는 뭐예요? 잠수함이 몰래 숨어 있다가 그거 한 대 때리고 도망가고 이렇게 되는데 떼거지로 뭉쳐 있는데 영국의 막강한 군함들이 호송하는 상태가 되면은 잠수함이 이렇게 가가지고 어, 네. 뭐 이렇게 때리려고 하면 어때요? 이따만한 애가 그래도 올라오기만 해봐 격침시켜 줄게 이러고 있으니까 아, 예, 올라와요 못 올라와요? 잘 못 올라오죠 그쵸? 그런데 야, 그리고 뭐 또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뭐 수중 음파 탐지기도 뭐 이제 도입도 하기도 하고 뭐 그다음에 뭐 폭뢰라고 하는 걸 개발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펼쳐져요. 근데 그런 것들은 1차 대전 이제 후반부. 그러니까 잠수함 작전이 시행되고 한참 뒤에 얘기고 초반부에는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을 아직은 못 찾아냈겠죠. 그쵸? 예, 네. 그래서 이제 영국이 굉장히 코너에 몰려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불리한 전황이 이제 어느 정도 타개가 되지 않느냐, 이제 요런 상황이 이제 그 제공되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민간 상선이라고 하는 것도 공격할 수가 있었는데, 그쵸? 이게 이제 그거예요. 민간 상선이라고 하는 것도 공격할 수 있었는데 민간 상선의 국적을 가리지 않고 영국으로 가는 배들은 무조건 다 공격한다였잖아요. 그쵸? 네. 네.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연합국에 제공할 물자를 싣고 가던 여객선 루시타니아호가 이 독일 잠수함의 공격을 받아서 침몰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장에 독일에다가 왜 우리 민간 상선을 공격하느냐라고 하면서 그쵸? 예,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간 그러한 외교 메시지를 보내고 너 이거 우리 묵과하지 않을 거다 이런 거죠. 그쵸? 예, 네. 민간 상선에 대한 공격은 곧 우리에 대한 공격과 같다. 이렇게 아마 했겠죠. 그쵸? 네. 예, 그 얘기는 뭐예요? 야, 이거 우리 여차하면은 전쟁 뛰어들 수도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독일이 그 메시지를 받고, 아, 이거 큰일 나겠다. 지금 안 그래도 우리가 이런 상태인데, 미국까지 여기 뛰어들면은, 이거 승산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무제한 잠수 작전을 잠시 중지시킵니다. 네. 근데 중지시키면 무슨 답이 있어요? 아니, 자기들만 더 불리해지죠. 우리가 저기 고사돼 죽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나마 무제한 잠수 작전을 통해서 상대방을 굶어 죽게 만들어서 6주 안에 이 데드존에 돌격을 시켜면은 우리가 막대한 이득을 보고 승산이 생기는 건데 이 무제한 잠수 작전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기는 풍부한 게 애초에 있는 거니까 그냥 우리만 굶어 죽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 처음에는 이제 이러다 미국이 참전할지도 모르겠다. 지금 안 그래도 힘든데 그러면은 세력의 그 밸런스가 완전 깨지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확 졸아서 잠깐 중단했다가 근데 중단 안 해도 뭐 길이 없잖아요. 그죠? 네,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이렇게 되니까 그래도 살 길은 뭐밖에 없다. 영국을 어떻게든 역봉쇄를 해가지고 쟤네들이 시간이 쟤네들 편에 있지 않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돼서 무제한 잠수 작전을 다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또 다른 또 이 상황이 또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민간 그 상선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온갖 나라들이 영국으로 다 드나들고 있는데 거기에 미국 상선 안 걸려들 거랑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그죠. 없죠. 그래서 미국이 또 헤스페리아호라고 하는 이 여객선이 또 독일 그 잠수함의 공격에 의해서 침몰하는 요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독일이 미국이 참전할 것이 이제 계속 염려가 되니까 그 발목을 좀 잡아야 돼. 이 헤스페리아호 사건도 이제 일어나고 이러니까 미국이 참전할 것 같은데 이대로 참전을 계속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그럼 어떻게 미국이 참전을 못하게 하느냐? 자기 그 집안의 문제가 심각해지면 외부에 신경을 못 돌릴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래서 그 미국 밑에 있는 멕시코에다가 계속 그 부추깁니다. 뭐예요? 아, 야, 미국 참전할 것 같은데 원래 그 멕시코가 그 땅이 되게 넓었거든요. 뭐 텍사스하고 뭐 요런 데 지역이 원래 다 저기 아, 그 멕시코 거였거든요. 네, 아, 근데 이제 멀로 선언 이후에 막 이제 그 미국이 한 대 쥐어받고 이러면서 네, 그 지역 다 넘기고 이랬던 거예요. 네, 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야 참전할 것 같은데 그럼 본진이 빈 거 아니냐, 그쵸? 예, 그러면은 너희들이 곧바로 그냥 그 빈집 털이를 하면은 그 옛날에 원한을 다 갚을 수 있고 영토도 그쵸 되찾을 수 있고 얼마나 좋으냐. 빨리 전쟁 준비해라 이런 식으로 막 부추기는 네, 네. 이러한 이제 그 꼬드김을 보냈는데 또 이거를 미국이 중간에 또 인터셉트해서 알아내게 됩니다. 아, 네, 그래서 네. 이제 미국이 아 이거 더는 안 되겠다. 그냥 강 건너 불 구경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 이제 굉장히 멋있는 말과 함께 이 참전을 선언하게 돼요. 그래서 뭐예요? 모든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참여하는 전쟁이다. The War to End All War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을 시작하겠다. 라고 하면서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선전포고를 하고 이제 그 전쟁에 뛰어드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독일은 어떤가요? 엄청나게 불리해지죠. 네, 그쵸. 이제 완전히 그 멘붕, 그쵸. 패닉 상태에 빠져야 되는데,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어떻게 됐냐면은, 독일 입장에서는, 야, 그러면은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미군이 이제, 그니까, 소집을 해가지고 훈련을 해서 배에 실어가지고, 저기 유럽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쵸? 네. 이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죠. 그쵸? 네. 그래서 이거 못해도 1년에서 2년 정도는 걸린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그러니까 근데 얘네들이 상륙하기 시작하면은 어때요? 답이 없다는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상륙하기 전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이 전쟁을 끝내야겠다를 놓고 골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재밌게도 요 그 말쯤 해가지고 네. 참호를 우리 참호전 얘기했었잖아요. 그쵸? 예. 네. 참호를 무력화시키는, 예, 참호전의 양상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전술도 나름대로 개발을 해서 운용을 해요. 아, 그러니까 이 독일 애들도 절대 그 얕잡아 볼 애들이 아니에요. 뭐 구체적인 방법들은 뭐 저기 자세하게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하여간 이제 그냥 꼬라박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전술적으로 왜 이렇게 특수 부대 같이 막 이렇게 하면서 그 핵심 부분만 타격을 해서 빨리빨리 해체시키는 요런 방식으로 하면은 참호 고지를 이렇게 빨리 하면서 이렇게 진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 새로운 작전 개념 아, 네, 입안을 하고, 네, 그거를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선이 허물어져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 아, 팽팽했던 고착화됐었던 전선이 네. 허물어지고 독일군이 프랑스 파리로 쾌속 진격을 하게 되는 요 상황이 오게 돼요. 미군이 투입되기 직전에. 미- 그럼 어느 정도 선방을 했었네요. 선방 정도가 아니라 잘못하면은 이게 진짜 그 프랑스가 무너지게 되고 그 프랑스 전역이 장악되면은 미군이 와가지고 상륙하려고 보니까 상륙 거점이 없네요. 그쵸? 아, 예, 네. 그러면은 그 상륙 못하게 막 무지막지하게 피해를 주면서, 그쵸? 또 버티는 또 이런 식으로도 갈 수도 있었겠죠. 와, 예. 그러니까 그걸 노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이 여기에 상륙하면 우리는 가망이 없다는 거니까 어떻게든 상륙을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 소모전의 양상, 참호전의 양상을 피해서 쾌속 진격을 해서 상대방의 심장부를 무너뜨려야 된다. 그리고 무너뜨리고 이제 프랑스한테서 항복을 받게 되면은 미군도 그 교두보가 없는 상태에서 상륙 작전을 하려면은 피해가 너무 클 테니까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해서 협상을 한다는 거죠. 그쵸? 아, 네, 적당한 선에서 협상을 하고 전쟁을 마무리 짓는 쪽으로 가는 그 마지막 이제 그 작전을 시행을 하는 거예요. 독일이. 네. 예. 그래서 진짜 이렇게 전선이 뚫리고 파리 코앞까지 오고 막 이렇게 됐어요. 아, 예. 예. 그랬는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동안에 독일이 너무 굶었잖아요.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그 네. 군대가.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힘이 없어서 못 가는 겁니다. 아, 예. 가다가 지쳐서 못 가는 거예요. 네. 예, 가다가 지쳐서 못 가겠는데 이 연합군들이 이제 퇴각하면서 남겨둔 물자들이 널려 있잖아요. 그쵸? 예, 네. 여기는 풍족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기 빨리 약탈 회수하고 그걸로 굶주린 배 채우느라고 이 진격 속도가 늦어져 버렸어요. 아유, 네, 늦어져 버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합국이 다시 그 요새죠. 예, 본거지, 요충지를 다시 요새화하고 상륙의 교두보를 튼튼히 방어하는 그 선을 다시 재구축해 버립니다. 아,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시간이 가니까 어때요? 미군이 이제 저기 뭐냐, 실제로 유럽 대륙에 상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일 났네, 독일. 예, 이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자, 힘의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됩니다. 소집과 훈련 등을 거친 미군은 1918년에 5월부터 본격적으로 전선에 투입이 됐고요. 8월, 약 한 3, 4개월 사이에 무려 90여만 명이, 그쵸? 예, 서부 전선에 투입이 되는 이런 모습이 있게 되는데 여기 90만 명은 러시아 그 군대처럼 뭐 무슨 뭐 보급도 제대로 잘 못 받고 이런 군대가 아니라
예, 뭐 네. 무장 완벽하고 그쵸? 아, 예, 훈련 규율도 예,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예, 이런 군대가 또 사기도 높죠, 그쵸? 예, 이런 군대가 이제 90만 명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상륙을 하기 전에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데 막을 수가 네. 없는 거죠, 그쵸? 예.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이제 되다 보니까 이제 독일 쪽에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독일 군부에서 이대로 있으면 어차피 죽는 게 뻔하니까 거의 그 일본의 카미가제 공습 아시죠? 그쵸? 네.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항공모함에다가 갖다 꼬라 박아서 어, 그 자살 공격하는 그 전술 쓰잖아요. 일본 네. 일제에서 네. 그런 것처럼 이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일선 부대에다가 그냥 가서 너희들 자살 돌격해서 어떻게든지 공격하는 속도라도 좀 늦춰라 라는 식의 명령이 하달돼요. 일선 그 부대에다가. 그러니까 이 부대에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제 그 그러니까 항명이죠. 항명과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죠. 예. 쌀하고 돌. 예, 그리고 어차피 전황은 패색이 너무 짙잖아요. 그쵸? 예, 네. 그러니까 무슨 뭐, 진짜 뭐, 저기 뭐냐, 돌격해서 무슨 의미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이미 90만 명에 해당하는 미군이 상륙을 해서 밀고 들어오는데, 방어하기도 어려운데, 가서 돌격을 해서, 아, 예, 그냥 가서 죽으라는 식으로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이 일선, 예, 그 군대가 항명과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이게 도미노처럼 그냥 쭉 퍼져나갔던 거예요. 아,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제국이 그냥 어느 순간 그냥 모래성 허물어지듯이 그냥 슉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이 이후부터는 어때요? 제대로 된 싸움 없이 그냥 뭐 베를린이나 뭐 이런 데로 그냥 쾌속 진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전에는 어때요? 진짜 미군도 조금씩 피해를 보면서 계속 진격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중과 부적인 거죠. 그쵸? 예, 중과 네. 부적이지만 그래도 피해를 보면서 계속 뚫고 나아가고 있는데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독일 쪽에서 사실상 자살 특공대 아, 예, 명령이 내려오니까 이게 뭐냐, 이게 뭐 개죽음 당하라는 거냐라고 하면서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반란이 일어나니까 네. 내부로부터 이제 이렇게 와해가 돼 버려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대로 된 전쟁 없이 그냥 쭉 가서 접수하고 이제 그 전쟁이 마무리가 되는 게 1차 세계대전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서부전선이 힘없이 허물어지고요. 그래서 패전의 공포에 사로잡힌 오스트리아, 헝가리, 독일에서는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 반란이 선생님이 말한 그 반란이에요. 그래서 11월 3일에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리고 11월 1일에는 독일이 연합국에 항복함으로써 자, 약 천만 명이 죽고 수천만 명이 다친 참혹한 세계 전쟁이 겨우 종결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전쟁에서 천만 명이 죽는 전쟁이 있었나요? 아, 아니요. 예, 이거 압도적인 수치예요. 그쵸? 죽은 것만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 우리나라의 한 5분의 1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예, 그 수나라가 고구려에 쳐들어왔던 게 선생님 기억하기로 113만이거든요. 예, 113만이 쳐들어왔었는데 그 살수대첩에서 죽은 그 별동대가 30만이에요. 30만. 그런데 뭐예요? 이 전쟁에서 천만 명이 죽었다. 다친 와, 사...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비교가 안 되죠. 아, 비교 자체가 안 되죠. 그리고 다친 사람, 그쵸? 그래서 뭐 팔 하나가 없어지고 뭐 이런 사람은 수천만 명이 되는 굉장히 참혹한. 그리고 이거를 또 하기 위해서 여자들 얘기 저번에 했었죠, 그쵸? 공장 다. 가가지고 예, 네. 막 밤낮 없이 일하고 그다음에 물자도 없어가지고 우리 당장 먹을 게 없는데도 뭐 전쟁터에 가서 써야 되니까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쫄쫄쫄 굶는 거잖아요. 그쵸? 예. 네. 그런 상황을 버티고 버티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어때요? 미군이 올라와가지고 네. 예, 네. 끝하니까 참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희생과 노력이 진짜 그냥 다 그냥 그쵸? 예. 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라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쵸? 예.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연합국의 승리로 마무리가 되는 게 1차 세계대전이 됩니다. 근데 하여간 굉장히 참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진행되는 양상이나 전쟁에 참전하지 않은 민간인이나 둘 다 받는 그 고통이나 참상이 예전과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진 거를 직접 경험을 한 거예요. 그쵸? 네, 그리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어때요? 상위 용사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전사자들로 인한 그런 어떤 인명 손실이라든가, 그다음에 파괴의 정도죠, 그쵸? 파괴가 되는 정도도 옛날 전쟁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쵸? 예, 네, 그래서 막 거의 막 패닉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쵸? 예, 그러니까 왜 더 그랬냐면은 이 당시 사람들이 꿈꾸던 게 뭐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완전한 사회, 완전한 세상이 도래한다 라고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쵸? 예, 더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군이 참전할 때 그 내세운 그 구호 한번 봐보세요. 뭐예요? 모든 전쟁을 끝내기 위해 참전한다. 그쵸? 아, 예, 이 한마디만 봐도 당시 그 분위기가 어땠는지 알 수 있죠. 그쵸? 예, 네, 예, 모든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 그쵸? 네, 예,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바라보고 꿈꾸고 들뜨고 있었던 이 그 시대 사람들이 1,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그 참상이라는 거를 맛봤을 때는 어떻다는 거예요? 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란 말이야? 라고 하면서 꿈도 못 꿨었던데 네, 예, 이러면서 충격을 받으면서 붕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낙관적 그 세계관이, 그쵸?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1, 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굉장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절망, 그쵸?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짙게 들이오는 그런 네. 이유가 이제 요런 거예요.